자, 이어서 미국 시장 개장하기 직전 꼭 알아두면 좋을 만한 뉴스들 챙겨보는 시간이죠. 3부. 자, 유사남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제가 잠깐 짚어드리기도 했었는데,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인 고용보고서 발표됐거든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일단 고용보고서 내용이 예상과 조금 더 상반된 내용이 좀 나왔는데요. 시간당 임금은 예상치를 상회한 대신 비농업 고용 지수는 예상치보다 낮은 정도의 지표가 나왔습니다. 실업률 자체도 굉장히 낮은 지표인 3.5%가 나왔고요. 여전히 미국의 노동시장은 견고하다는 지표가 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말고도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베이커 휴즈 굴착장 비수, 원유 시추수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게 될 텐데 사실 어제자로 나왔던 정보에 이어서 사우디가 감산 연장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유가가 강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어제도 계속해서 유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은행들도 지금 당장 유가가 90불을 넘어서 100불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치를 조심스럽게 내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우디가 감산을 언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었던가요? 9월까지 이제 연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더 연장할 수도 있다라는 스탠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조금 더 긴장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크루드 오일 WTI 선물은 81.99까지 오르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유가 좀 덜 올랐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유류세 인하를 이제 그만 종료해야 되냐 마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태여서 좀 유가가 덜 올라야 되는데 약간 걱정이 됩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들어볼게요. 네, 다음은 일단 어제자로 나왔던 뉴스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자, 일단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예상치보다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제 ISM 비제조업, ISM 서비스 지표도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는데 좀 재미난 건 그중 가격은 좀 오르는 오늘 나온 데이터와도 일치하는 부분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부분도 비농업 고용 지수는 전체적으로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아무래도 물가 지수가 조금 더 오른 것처럼 전체적으로 서비스에 관련된 임금 상승률도 높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일치하는 것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실업률 관련해서 아마 노동 관련해서 여전히 강세 시장이긴 하지만 조금씩 서비스 관련한 시장의 강세가 좀 줄어가지만 아무래도 지금 당장 임금 상승이 다시 또 발목을 잡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주요 지표들을 한번 살펴봤으니까요.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이야기는요. 사실 아까 나왔던 지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 봤는데요. 사실 찾아보시다 보면은 지금 비농업 고용 지수 말고도 평균 시간당 임금 수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거가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저번 달과 좀 다른 점을 짚어보려고 이렇게 제가 따로 표시를 해뒀는데요. 저번 달부터 이번 달로 이어지는 구간 같은 경우는 사실 5월부터 6월로 이어지는 구간 같은 경우는 사실 전 광범위한 섹터에서 임금 상승이 보였다면 이번 발표되는 지표에서는 각자 섹터별로 임금 상승이 조금 다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다시피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표는 임금이 오른 곳,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표는 임금이 내려간 곳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전처럼 모든 섹터에서 광범위하게 임금 상승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섹터별로 강세인 시장이 좀 다른 곳이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 관련해서도 헬스케어 쪽 섹터가 사실상 이 잡 개인의 늘어난 직장의 3분의 1을 차지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재미난 부분들 하나씩 조금 더 지켜볼까 하는데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뭐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면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에서 언급했다시피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제조업 쪽에서는 2,000명의 감원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영화 쪽에서 사실상 스트라이크가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6,200명 가량의 직원들이 감축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스토랑에서는 사실상 풀서비스 레스토랑에서는 처음으로 2021년 1월 이후로 처음으로
인원의 감축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레스토랑 섹터 자체는 아직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원 관련한 노동 관련한 상승은 일단은 퀵 서비스 레스토랑에서 아직까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비농업 고용 지수를 좀 채워주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임금 상승률이 뭐 사실 이번 고용지 보고서에서 다른 숫자들은 그냥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일단 일자리 개수도 뭐 20만 건 밑으로 나왔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실업률이야 뭐 3.7%든 3.6%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서 이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질 것 같지는 않은데 임금 상승률이 시장 예상보다 좀 높았단 말이에요. 이게 좀 어느 정도 높은 걸까요? 이 정도면은 사실 0.4%, 한 달 사이 0.4%가 올랐다라는 건 사실 좀 높은 수치기는 합니다. 최근에 좀 내려왔다라는 인플레이션이나 좀 내려오고 있다라고 계속 나오는 단위 노동 비용과는 좀 다르게 조금 0.4%면은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수치를 1년으로 환산하면 4.6% 정도 되는 수치가 되기 음.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인플레이션 수치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치로 보이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악재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미난 거는 이런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평균 시간당 임금이 좀 상승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권 관련해서도 압박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당장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는 채권이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조금 전에 나왔던 고용 지표, 심지어는 이제 유선아님께서는 그 분야별로 어떤 분야에서 고용의 임금이 올라갔는지 덜 올랐는지 이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혹시 놓치셨다면 저희 방송 끝나고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다음 소식은 칼 아이칸이 이끄는 아이칸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소식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칼 아이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힌덴버그 리서치에 의해서 공매도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칼 아이칸이 이끄는 기업, 아이칸 엔터프라이즈에 좀 안 좋은 기업 실적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배당금을 2달러에서 1달러로 줄이는 바람에 지금 현재 주가가 28%가량 폭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칼 아이칸이 직접 나와서 힌덴버그 리서치를 비판하는 어조로 어닝콜을 진행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힌덴버그 리서치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뭐 처음엔 좀 폭락하기도 했었지만 그 이후에 좀 잦아드나 싶었는데 계속 그렇게 되네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절반 가까이 줄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투자자들한테. 그러면 안 되죠. 자,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자, 바로 이겁니다. 오늘 안 그래도 이제 그 잠시 후에 시장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그 중에서 유독 나 홀로 반짝 초록색으로 빛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이죠. 자, 아마존 실적이 어디가 어떻게 좋았던 걸까요? 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모든 실적이 다 좋았는데요. 일단 판매량 같은 경우도 사실 프라임데이가 이번에 포함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판매 실적도 좋았고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 매출 부스트가 있었고 약 12%가량 오르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어닝콜에서 각자 기업들에 관해서 성공적인 스토리를 내주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경쟁자들보다 더 우위에 설 수 있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어필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의 수익성도 좋고 계속해서 성장성도 다른 여러 가지 경쟁사들보다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거의 10% 가량 오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비용 감축에 대해서도 월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인원 감원을 통해서 여러모로 코스트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아마존 내 수익성을 향상시킨 데 커다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좀 아마존을 냉정하게 바라보면 아마존의 매출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매출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이커머스를 통해서 나오죠.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이익 가운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거의 70% 가량을 AWS에서 벌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네, 보면은 그쵸? 그런데 이번에 보면 그 비용 구조를 감축한다고 인력을 감원한 곳은
대부분 이커머스 쪽이고,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 실적에서도 좋게 나왔던 거는 AWS에서의 이익이 늘어난 걸 보니까 이익의 적은 비중, 그러니까 이익 비중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는 이커머스 쪽에서 비용을 확 줄여갖고 AWS에서 많이 번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원래 이게 아마존이 전통적으로 진행하던 방식인데요.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매출은 굉장히 높지만 이커머스만 치더라도 사실 애플만큼의 매출이 나오는 회사지만 문제는 거기가 마진이 굉장히 레이저 뜬 마진이라고 해서 예전부터 진행하던 방식 자체가 거의 마진을 남기지 않는 쪽의 방식을 잘 하는 반면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마진이 나고 수익성이 나는 곳이다 보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가 사실상 이 아마존이 돈을 벌어들이는 캐시카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심지어 성장이 더 크게 나왔고요. 특히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안 좋은 모습이 나왔던 이유가 이 아주르, 애저라고 하죠. 애저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이 있었던 반면 아마존 웹 서비스는 계속해서 성장이 안정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아마존이 오르는데 커다란 지분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바로 애플인데, 사실 우리 유선남님께서 그 며칠 전부터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에 대해서 월가가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를, 애플은 이번에 조금 부진할 것 같고 아마존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3번 정도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근데 현실화됐습니다. 애플 실적도 한번 봐주시죠.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나온 상태인데요. 지금 주가가 약 2.6%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출과 EPS 양쪽 다에서 비트하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지만 가장 주요 기종이라고 불리는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다행히 중국 쪽에서의 매출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가장 주력 상품인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매출이 예상치가 하회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애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좀 재미난 거는 가장 주력 상품이라고 보는 것들은 좀 줄었지만 맥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고부가 조금 더 마진을 좀 많이 남겨 먹을 수 있는 제품들 혹은 진짜 비싼 제품들 맥 같은 경우가 사실 아이패드보다 훨씬 비싸기도 하고 애플 같은 경우는 이런 서비스 쪽에서 돈을 많이 받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예상치가 상회가 나오면서 의외로 EPS는 훨씬 더 높았던 모습들을 발표를 했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계속해서 실적에 관해서는 사실 가이던스에 관해서는 애플은 원래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계속해서 다음 쿼터에서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관련한 실적들에 관련해서 좀 우려되는 목소리가 조금 나오기도 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 애플이 좀 내려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은 예상치를 좀 넘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것보다는 애플은 아이폰이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계속될 것 같다는 얘기까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애플은 이런 상황을 수년 전부터 사실 예상을 해왔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드웨어가 판매되고 지금 이미 제가 알기로도 북미 지역에서 이 아이폰 점유율이 50%를 넘었다 보니까 분명 이 아이폰 판매,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판매 성장 속도는 언젠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서비스 분야를 계속 늘려왔었고, 그리고 이번 실적에서도 보여줬던 것처럼 서비스 실적은 상당히 잘 성장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긴 했죠.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음. 서비스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매출을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지금 애플이 계속해서 좀 인도나 여러 가지 나라를 좀 더 공략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이 떨어지는 매출을 지금 이미 점유율이 높은 나라들이 아닌 점유율이 낮은 나라들을 공략하기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도 이제 이번 거 보니까 애플의 실적이 지금 3개분기 연속 역성장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살짝 좀 이게 걱정이 되긴 합니다. 물론 9월 13일인가요? 9월 13일쯤에 이제 아이폰 15 발표한다는 루머가 또 돌기도 하더라고요. 또 신제품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많이 살 수도 있으니까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애플 실적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기업은 이거 옛날에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투자했던 기업 같거든요. 드래프트 킹즈 실적 나왔습니다. 어땠을까요?
네, 현재 드래프트 킹즈는 주가가 12%가량 오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회사가 어닝을 발표를 했지만 특히 드래프트 킹즈의 실적이 굉장히 예상치를 많이 뛰어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매출이 현재 실질적인 실적이 거의 874밀리언 달러가 나왔는데 예상치가 750밀리언 달러였다 보니까 거의 예상치를 10%가 넘는 뭐 15%가량 뛰어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아주 커다랗게 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가이던스 자체도 굉장히 크게 올려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드래프트 킹즈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손님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드래프트 킹즈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많은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뭐 돈을 공짜로 준다든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래프트 킹즈의 강세가 당분간은 뭐 멈추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뉴스들도 최근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드래프트 킹즈가 온라인 스포츠 베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스포츠 토토 같은 걸 하는 기업인데 이게 그 왜 유선아님께서는 직접 해보신 게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면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직접 사용을 안 하시나요? 네, 저는 아직 한 번도 사용 안 해봤고요. 뭐 어. 일단은 제 친구들이 사용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들어보면은 레퍼를 받을 시에 뭐 이제 제가 다른 사람 손님을 데리고 올 시에 거의 뭐 한 100불, 200불씩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아예 만약에 돈을 다 잃어도 다시 한 번 더 채워주기도 하고 하면서 사실상 공격적인 마케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뉴저지주에서는 드래프트 킹즈가 불법은 아니죠? 네, 뉴저지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시면 지금 사실 거기에 아틀란틱 시티라고 해서 여러 가지 도박장 혹은 호텔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스포츠 패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근데 스포츠 베팅이 합법이 아닌 주도 아직은 있는 거죠? 네, 저도 아직 음. 정확하게 어떤 주가 그런지는 모르는데 아직 불법인 주도 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쪽 지역에 있으면 사실상 플레이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드래프트 킹즈까지 얘기 들어봤고요. 자, 다음 소식들은 개별 기업 소식 몇 가지가 준비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시티은행이 디즈니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하기도 했고요. 목표 주가를 소폭 상승시키기도 했고요. 사실 중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오늘도 사실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 항생지수도 소폭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민은행에서 조그만 추가 부양책을 약속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중국 부양책 관련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불씨만 살려놓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서 아마 여러 가지 불씨만 살려놓은 상황이라 실질적으로는 부양책이 나오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조금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이번 주 어닝은 뭐 거의 다 끝나긴 했는데 몇 종목이 이제 내일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사실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되지는 않고 제가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네.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후보TV와 니콜라라는 기업, 사실 니콜라라는 기업은 사실 안 좋은 이미지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 두 회사가 어닝 발표를 하는데요. 특히 후보TV나 니콜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크게 뛰었기 때문에 후보TV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스포츠 관련한 서브스크립션을 제공을 했는데 제가 아직 어닝을 살펴볼 기회가 없었지만 음. 전체적으로 후보TV는 이 스포츠 관련해서 영화 산업이나 여러 가지 할리우드 산업 자체가 최근에 안 좋은 실적을 나타내면서 후보TV 쪽이 좀 각광을 받은 부분도 있고요. 니콜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 가지 계약을 딴다든지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두 회사가 만약에 제가 찾아봤다면 어닝을 찾아봤을 것 같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미국 시장이 개장을 할 텐데요. 그럼 저와 함께 그 전에 현재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장 분위기.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대화창에서 뭐 버크셔 해서웨이 실적 발표 날짜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날짜가 아직 확인이 안 되는데 그 버크셔 해서웨이는 되게 특이하게 토요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요일은 아닌 겁니다. 아마 금요일은 아닐 거예요. 되게 특이하게 주말에 정말 거의 유일하죠. 주말에 그 토요일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이라 아마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의 장 출발 전 직전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출발했네요. 한 김에 바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나스닥은 0.5. 이건 거의
아마존 효과겠죠? 다우는 0.16. 이건 아마 애플 효과겠죠? 그리고 S&P 500은 0.3%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화면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조금 전 그 실적 발표와 함께 그 애플이 한 3.38%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에 대해서는 3개 분기 연속 매출이 역성장을 했죠.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사실 애플이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했었잖아요. 만약에 오늘 이 정도의 하락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면 아마 3조 달러 밑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애플이 워낙 돈을 잘 버는 기업이고 아이폰 판매나 뭐 하드웨어 판매를 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서비스로 계속 넘어가고 있고요. 서비스도 지금 거의 역사상 최대의 이 실적을 계속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이 좀 변하는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애플 하면 아이폰, 그래서 아이폰이 덜 팔려서 애플의 주가가 한 3% 정도 하락하게 되면 아마 3조 달러 밑으로 하락해서 마감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조금 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이 이제 루머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폰 15가 언제 나올 것이냐? 아직은 루머 정도이긴 한데 현재 그 애플과 관련된 소식을 굉장히 잘 전하는 이 9to5 맥에 따르면 한 9월 13일 정도에 아이폰 15가 공개될 것 같다라는 루머가 들려오고 있어서 이게 하나의 좀 기대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아마존도 한번 봐야 되겠죠? 아마존. 자, 아마존. 일단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아마존은 이것과 함께 보도록 하죠. 전체적인 움직임 보겠습니다. 앞서 유사남께서도 아마존에 대해서 설명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이 아마존 AWS 클라우드 사업부가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죠. 그리고 그동안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사실 기업들이 클라우드 비용에 대해서 약간 좀 주저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클라우드 사업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클라우드 사업부가 둔화가 됐었는데 이번 실적을 통해서 클라우드 사업부의 둔화는 이제 끝난 것 같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감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존이 거의 한 2만 7천 명가량을 해고를 했죠. 이 비용 감축 효과가 이제 굉장히 큰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거의 52주 신고가 되겠네요. 한 9.08%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전 말씀해 주셨던 드래프트 킹즈도 그럼 한번 볼까요? 오늘은 두 킹을 볼 겁니다. 드래프트 킹즈랑 부킹 홀딩스랑. 자, 드래프트 킹즈 보겠습니다. 드래프트 킹즈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이에 꽤 많이 올라왔었군요. 자, 온라인 스포츠 베팅 기업인데 사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로 치면 스포츠 토토랑 비슷하긴 한데요. 우리나라는 그냥 뭐 어떤 팀이 이길 거냐, 그리고 몇 대 몇으로 이길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베팅 금액이 달라지는 좀 약간 단순한 베팅이라고 친다면 드래프트 킹즈는 사실 뭐 베팅하는 팀의 선수나 감독을 좀 조합하는 되게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스포츠 토토보다 훨씬 더 재밌다고 하는데 어쨌든 매출이 88% 급증했고 또 적자가 축소됐다고 합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선남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함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축소됐다는 것은 아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 덕분에 오늘 13% 급등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은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볼 기업은 제가 오늘 두 킹 본다 그랬죠? 첫 번째가 드래프트 킹즈였다면 두 번째는 부킹 홀딩스입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가 여행과 관련돼서 뭐 항공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텐데 얼마 전에 유사남님도 몇 가지 자료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항공주는 요즘에 약간 그 티켓 가격을 좀 내리거나 아니면 티켓의 어떤 그 이벤트를 제공하거나 하고 있는 걸 보니까 항공은 약간 요즘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부킹홀딩스는 이번에 실적 발표된 거 보니까요. 상당히 좋습니다. 여전히 여행 수요는 굉장히 강력한 걸로 나타나고 있죠. 이 여행 예약 플랫폼으로 부킹홀딩스는 상당히 유명하고 그뿐만 아니라 부킹홀딩스가 또 유명한 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황제주로 유명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부킹홀딩스 한 주 가격이 보세요. 3,000달러입니다. 3,000달러. 이거 우리 돈으로 따지면 얼마죠?
360만 원이죠. 그래서 부킹홀딩스는 항상 그 다음 그 주식 분할할 기업이 무엇인가를 놓고 봤을 때 항상 순위권에 들어오는 기업입니다. 액면 분할이 기대되는 종목. 어쨌든 여행 수요가 여전히 강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실적이 좋았고요. 이 때문에 오늘 7%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그간의 움직임도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콜라. 니콜라는요. 오늘 이슈가 한 가지가 있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장 초반 움직임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죠. 자, 8.69%, 9%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슈 바로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기사 한번 보여주시면 니콜라가 유상증자를 위해서 주주 투표를 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니콜라가 최근에 급격하게 반등했을 때에는 수소차를 실제로 인도하기도 했고요. 또 수소차에 대한 수주를 또 받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니콜라의 주가가 올해 들어서만 60% 상승하기도 했고 최근에도 이런 뉴스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 적자에다가 돈이 없다는 사실은 뭐 세상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유상증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 주주들에게 투표를 할 거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아마 오늘 주가가 좀 크게 내려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몇 가지 종목들 한번 살펴봤으니까요. 유선남님께서도 제가 부족했던 부분 좀 채워주시죠. 네, 일단 사실 아까 언급하셨던 버크셔가 이번 주에 어닝을 발표를 한다라고 하네요. 토요일 날 어닝을 발표를 한다라고 하고 토요일 한국 기준으로 오후 9시쯤에 어닝 발표를 한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 분위기 자체가 조금 상승세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게 좀 재미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대형주들 움직임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부분, 아무래도 금리 관련한 부분 때문에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애플을 제외하고는 또 다른 섹터들은 다들 올라가는 부분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재미난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보안주들,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보안주들 같은 경우는 어제자 어닝이 안 나온 회사들이 몇 개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까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도 지금 한 7% 정도 빠지고 있고 포티넷도 한 23% 급락하고 있는데 실적이 안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원래 나와야 될 날짜에? 아니요. 실적이 좀 잘 안 잘 나온 안 나왔. 클라우드플레어가 포티넷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크게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가이던스를 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가이던스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 나온 매출에 좀 영향을 받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안 관련주까지 움직임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유상함님과 함께 이번 한 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좀 보냈었고요.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도 다음 주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에 오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밤 보내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